또 방금 저희가 이 코인 랩소디 시작하기 전에 방금 딱 들어온 소식이 있거든요. 협상 끝났나요? 네, 협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출이 됐다. 이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여파로 끼쳐질 것 같거든요.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뉴욕 증시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원래는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고 계속 좀 장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이 마라톤 협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, 오늘도 추가적으로 협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그래도 얼추 지금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려왔습니다. 그래도 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3대 지수도 어,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. 또 특히 S&P 500이 6천선 위에 아직 잘 머물러 있습니다.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제 JP 모건 같은 투자 기관들도 S&P 500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. 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발표될 CPI도 무난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S&P 500 지수를 끌어올릴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돌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회담에 대해서 상무장관도 중간중간 계속 협상이 순항적이다라고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러한 입장들이 계속 투심을 올려주기도 했고요. 음, 시총 상위권 단 또 한번 봤을 때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. 아마 8거래일 정도 좀 상승이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. 오늘은 좀 쉬어가면서 엔비디아가 1% 가까이 올라서 지금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. 네. 또 이제 물론 이 회담에서 사실 이 반도체 완화도 쟁점으로 나왔었잖아요. 엔비디아는 물론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네. 엔비디아를 쉽게 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접근으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긴장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줬습니다.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자국 그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협상에서 좀 맨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라고 입장이 맞아요. 나왔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단 양국이 대화의 장을 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 시총 상위권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M7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주가의 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죠. 애플은 WWDC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어제는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아주 소폭 회복한 모습이고 이게 애플이 원래 iOS 26에서 자체 개발 AI를 내놓는다 했는데 그게 좀 역할이 부진했나요? 많이 부진했습니다. 사실 좀 음.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이따 뒤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음. 했거든요. 네,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다른 기업들이 오픈형, 이 생성형 AI를 너무 잘 끌어나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애플은 좀 많이 폐쇄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시장에서 좀 이 정도면 늦었다라는 반응도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래도 애플이니까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. 근데 WWDC 그 행사가 생각보다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. 네. 테슬라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와 갈등이 머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소식이 또 한 번 또 나오더라고요. 네. 브로맨스가 다시 시작되나 그 이런 좀 싸웠다 붙었다 싸웠다 붙었다 하는 네, 건가요? 늘 뭐 여느 때 다름없는 연인들처럼 문제는 지금 뭐 다른 연인이라면 괜찮은데 지금 이 두 양대 산맥이 계속 왔다 갔다 싸우게 되면은 사실 우리 테슬라 주주들만 지금 힘든 거잖아요. 맞죠.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갈등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나와서 그래도 일단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2차 회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. 그래도 오늘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제 양국 정상들에게 이 부분이 보고되면 그리고 정상들이 승인을 하면 도출된 합의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. 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네. 사실 히토류를 중심으로 이번 회담이 진행됐는데 히토류와 반도체의 물자 교환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. 사실 요번에 회담에서는
제네바 때는 좀 참석하지 않았던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네. 참여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음. 시사점으로 작용을 했던 게 이 수출 통제 감독관이거든요. 아 네네. 러트닉 상무장관이. 그래서 그만큼 이걸 통제하고 있는 감독관이 참여할 만큼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다라는 것을 시사했고, 이게 히토류가 뭐 반도체, 네, 휴대폰 모든 첨단 산업에 다 들어가는 핵심 자원이잖아요. 네네, 이 중국이 지금 70% 넘게 세계에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맞아요. 좀 전략적인 카드로 내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조금 억제를 풀어주는 느낌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억제를 풀어주는 느낌이고, 어, 이게 그래서 공급망이 지금 좀 그래도 잘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근데 뭐 사실 일단 첫 실질적인 이행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좀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음. 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지켜봐야 한다. 본질적인 사실 구조 변화까지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신중론도 내놓고 있습니다. 말이 계속 바뀌니까 또 막상 저렇게 서로 합의하려고 하다가 또 언제 또 뭐 보복 관세 이런 얘기가 나올지 그럼요.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. 불안하죠. 관세도 유예 기간이니까 지금 모르는 그니까요. 일이에요. 모르는 일이죠. 그래도 일단은 이 회담이 그래도 좀 나름 의미가 큰 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안정될 거고 투자 심리도 이에 따라 좀 개선이 될 거고요. 말씀드렸듯이 관세도 지금 일시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양국의 어떤 비용들도 줄어들 뿐더러 사실 한국이 음. 이 중국과 미국에 굉장히 수출에 있어서 의존하고 있는 국가잖아요.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혜가 그래도 한국까지 좀 많이 영향을 줄 음.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좀 회담은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. 다음으로는 애플과 테슬라 대체 어디로 가나? 라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. 요새 너무 핫하죠. 그럼요. 사실 이제 애플이 이제 연례 개발자 행사를 어제 개최를 했는데 이 네 건 주제로는 뭐 소프트웨어 혁신과 AI 강화를 내세우기는 했어요. 네. 하지만 이 주제에 맞지 않게 AI가 강화되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이 많이 돌았던 거죠. 근데 막 에어팟에서 사실 애플 유저라면 그 에어팟 하나씩은 들고 있는데 뭐 스마트 번역 기능 이런 걸 내세운다고 하지만 그게 다른 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네네. 그래도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이 AI 영역이 실이었는데 네. 이 부분도 사실 많이 발전하지 그렇게 못했나요? 네 그랬다고 합니다. 뭐 이번에 그래서 뭐가 대체 많이 달라졌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컸던 변화는 리퀴드 글래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UI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뭔가요? 이게 기존의 디자인 언어는 되게 평면적이고 미니멀했는데 네. 여기서 벗어나서 유동적인 UI를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게 특징이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유리처럼 부드럽다라는 오.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. 뭐 여기에 더해서 뭐 아이콘도 새롭게 단장하고 앱도 단장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디자인인 거네요. 맞아요. iOS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많이 못 미쳤던 발표이기는 하거든요. 사실 우리가 원했던 건 디자인의 개발의 발전, 뭐 어플의 뭐 앱의 개발의 발전이 아니라 그 시리, 그 내부적인 그런 우리가 오픈 맞아요. AI처럼 그런 자체적인 인공지능이었잖아요. 그게 막상 또 열어보니까 없었던 거죠. 그쵸. 이 시리에 큰 혁신이 없고 뭐 진정한 AI 전함점은 내년 이후가 될 거다라고 밝히면서 또 한 음, 번 미루게 되는 결국 AI 강화가 아니라 보완 측면에서 좀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니 그러니까요.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구글이나 뭐 삼성, 오픈 AI가 이미 이 생성형 AI 모델을 주도하고 있어요. 너무 잘하고 있죠. 그래서 아직도 폐쇄형 생태계 안에서 보완적 AI 적용에 머물렀다라는 좀 실망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애플의 전략이 기존 AI 반도체나 클라우드 인프라 흐름과는 좀 그래도 방향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엔비디아나 구글은 사실 모델 중심, 클라우드 중심인데 애플은 여전히 이 디바이스 기반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아직은 뒤처졌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음. 생태계 안에서 좀 확장을 해줄 수도 있고 차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직 그래도 좀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투자자들은 좀 유심히 있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애플 사도 되나요? 애플이요.
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사실 네. 이 회의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네. 네. 언제 뭐 본격적으로 AI 경쟁에 뛰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은 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. 네. 애플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테슬라 살펴봐야 하나요? 네. 다음은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가 사실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해요. 전주에 좀 크게 빠진 이력이 있지만 근데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증권사들은 많이 이 전망을 낮췄습니다. 사실 테슬라가 작년 대선 기점에 130%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다시 또 오너 리스크 때문에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주는 정말 그 롤러코스터 같은 차트를 네.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사실 테슬라가 올라와 주려면 이런 오너 리스크가 조금 없어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추세가 반전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실상 아직까지도 너무 이 오너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죠.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이제 사실 이 테슬라가 어떤 내부적인 단단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꾸 주가가 출렁거리니까 좀 의구심이 자꾸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 영향을 받으니 또 이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너무 정치 리스크에 노출이 된 인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테슬라를 살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"일론 머스크를 보고 사고 일론 머스크를 보고 뺀다."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사실 그 효율부 수장에서도 빠졌죠. 예. 빠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거죠. 너무 불안정하니까. 그렇죠. 그나마 이제 좀 내려오면서 다시 주주들은 또 환영을 했는데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의 어떤 갈등이 계속 빚어지다 보니까 음. 이 출렁거림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투자 의견을 하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월가는 하향했고요. 또 아거스 리서치도 매수에서 보유로 3년 만에 하향을 시켰다고 합니다. 골드만삭스도 목표 주가를 295달러에서 285달러로 하회를 했고요. 사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 M7 기업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주식이 됐다고 합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강세론조차도 좀 회의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금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. 일단 하향 조정 배경을 그래도 좀 다시 살펴보자면 트럼프의 갈등 말씀드렸고요.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종료됐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됐습니다. 이 보조금 만료는 사실 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었고 트럼프와의 갈등도 너무 지금 롤러코스터처럼 출렁거리게 불안정 요소로 주다 보니까 이 부분도 계속 어 위험 요인이었는데 어제 그래도 다시 화해 가능성을 엿보긴 했었거든요. 뭐 이제 트럼프가 LA 이민자 시위와 관련해서 네. 강경 대응 방침을 사실 했잖아요. 음. 군을 투입시켰는데 그리고 뭐 방위군을 4천 명을 투입시키고 해병대까지 이제 뭐 칠 700 명을 투입시켰다 이러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머스크가 좀 지지하는 반응을 음.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. 어 강한 비난을 했었지만 탄핵 지지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. 다시 걷어들이는 제스처를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간접적으로 시가총액이 뭐 하루 만에 200 조가 날아가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좀 바뀐 거 아닐까요?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제스처를 취하니까 뭐 화해 신호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. 음. 트럼프는 뭐 공식적으로는 아직 화해의 어떤 시그널을 보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도 사실 "그만 이렇게 적대적인 제스처를 취해라."라고 트럼프에게도 많이 음. 제안을 하고 있다고 네.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상승 마감을 해 줬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'그럼 왜 상승 마감을 했을까?' 사실 계속 이 목표 주가도 내리고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. 아무래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음. 살짝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이제 나왔죠. 이번 주인가요? "이번 주에 아.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겠다. 투입을 시키겠다."라고 머스크가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. 예.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했고 네. 어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히긴 했는데 이마저도 사실 좀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왜요? 일단은 6,000대에 그칠 것이다. 이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음. 확산이 안 될 거라는 좀 의구심이 있고 사실 뭐 실제 투입 규모보다 시장 진출 자체가 더 중요한 건 맞다. 그래서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투입을 시키니까 이거는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사실 이 구글의 웨이모도 같이 지금 참여가 되고 있어서 네. 이 경쟁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시장이 생각보다 유연하지는 않을 거다. 순조롭지는 않을 거다. 음. 훨씬
이 사업 환경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수익성도 낮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막 이렇게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로보택시가 의회에서 나중에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아직까지 좀 더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1등이 아니라 전 세계 1등, 약간 우주 1등 이런 느낌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렇게 적대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위험하죠.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향후 몇 년 동안은. 그쵸? 네, 이렇게 좀 M7 기업 중에 애플과 테슬라가 지금 계속 출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좀 장기적으로 일단 이들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최근에는 개발자 회의와 또 그리고 트럼프 간의 갈등 및 전기차 보조금 중단과 같은 이슈로 좀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일단 지켜볼 만한 기업들이긴 하니까 네.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